이번 PD수첩의 MC몽 씨 측에 관련된 이 불법 게임 해외 원정 방영이 되고 나서 후폭풍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MC몽 씨가 또다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기 전에 1000억대의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자, 우선 가장 많은 분들에게 논란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차가원 씨와의 불륜설. 내가 차가원과 밀월 여행을 갔다면 둘이 갔겠지. PD수첩 프로그램은 진실 검증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바로 선거날인 6월 3일 날 낮 시간대에 MC몽 씨가 또 기습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켰습니다. 그래서 이 PD수첩에서 방영된 모든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그야말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MC몽 씨뿐만이 아니라 차가원 씨도 전면 부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두 사람의 불륜설과 수십억의 시계, 수십억의 슈퍼카, 롤스로이스, 금액만 120억에 달합니다. 거기에 게임빚 300억까지. 자, 이런 걸 다 생각해 본다면 MC몽 씨의 주장이 터무니없을 만도 한데 이것을 전면 부인했다라는 거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틱톡 라이브로 기자들에게 고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MC몽은 바로 PD수첩 편에 대해서 이번 방송을 통해 차가원 회장과 MC몽과의 관계, 원정 게임, 각종 의혹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MC몽 본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피로감이 듭니다. 이걸 보시는 대중들은 얼마나 피로감이 들까.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다. 이번 PD수첩에서 차가원의 작은아버지 A씨가 MC몽이 차가원과 사귀었다고 인정하는 내용, 차가원이 MC몽의 게임빚을 갚아줬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메시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MC몽 씨는 격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부터 조작이 됐다고 가처분 사진을 또 재사용하고 있다. 어떤 것도 주면 안 되고 법원에서 갖고 있는 걸 PD수첩에다가 제보를 한 거다. 조작된 글로 조작된 계약서를 만들고 제 CCTV로 저는 여성 범죄자가 되었다. 그리고 약물 관련 조사도 받았다. 이 엄청난 판에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바로 차가원 씨의 작은아버지 A씨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언론사도 합세하고 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PD수첩은 카톡의 진실 여부를 검증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카톡에 MC몽 씨가 저 차가원과 사귀었습니다. 게임도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카톡이 진짜 맞는지 진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라스베이거스 밀월 여행을 저희 회사 대표님과 부대표님, 거기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갔다. 밀월 여행을 갔다면 단둘이 가겠지 어떻게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갔겠느냐? 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특히 MC몽과 차가원의 영업비밀이라는 어그로를 끌면서 인터뷰를 한 당사자가 택시기사, 식당 아주머니와 있다. 그냥 썰밖에 없다. 썰밖에 없는 내용들이었다. 회사의 정상과는 무관한 저에 대해서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 제 이야기는 뒤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그럴 거면 주유소 사장님도 인터뷰하고 편의점 사장님도 인터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시사 프로그램이 제가 틱톡 방송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이 MC몽 씨에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질 때요.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것도 다 섭외된 사람 아니야? 비서라는 사람도, 식당 아주머니도, 세탁소 주인도 이거 전부 다 섭외된 사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실제로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PD수첩이 이 프로그램을 그냥 유튜브 라이브로 틀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동시 접속자가 몰려서 댓글이 빗발쳤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꼬집고 있고요. 특히 모든 매체에도 조작된 카톡 관련 기사들을 삭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고소 및 고발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난 지 반년이 지난 이후에 미정산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회사에 나가고 나서 아티스트, 가수들에 대한 뭐 이승기, 이무진 등에 대한 미정산이 일어났다. 나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MC몽 씨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MC몽 씨가 주장한 카톡이 이거죠. 차가원과 사귀었다 라는 이 카카오톡 내용이 조작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당 내용을 올리는 SBS도 마찬가지겠죠. 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PD수첩 때 분명히 MC몽 씨를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MBC 측에서 자신을 여성 관련 범죄자로 만들었다. 또는 발치몽으로 만들었다. 이런 연장선에서의 어떤 배신감 때문인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전화 인터뷰로라도 의혹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 이 당시 때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해서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PD수첩이 뭔가 조작을 했거나 불리한 내용을 방영할 때 그 녹취록 딱 까버리면 되거든요. 좀 아쉬웠던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차가원 회장의 전 수행 비서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관련된 문자와 모든 내용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MC몽 씨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PD수첩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나는 진짜 참지 않겠다.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특히 이 차가원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원 씨와 관련되어서 이번 논란에 있어 뭐 미정산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MC몽 씨에게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PD수첩에 나온 모든 부분을 전면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PD수첩에서 MC몽 씨에게 차가원 씨가 줬다라고 하는 그 수십억, 50억이 넘는 엄청나게 비싼 시계, 롤스로이스, 여러 대, 엄청난 럭셔리 카드를 선물했던 내역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전면 부인을 하는 것인지, 만약 전면 부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것들은 왜 선물을 받게 된 건지, 차가원 씨 측에서는 MC몽 씨가 돈을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시계와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120억을 소속사 대표 또는 동업자에게 빌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차피 라이브를 하는 겸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해준다면 저는 영상에 잘 담을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음들에 대해 사실 MC몽 씨는 내가 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마저도 내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MBC에 대해 또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해 1,000억 원대의 소송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고 있어요. 이런 등기부 등본은 처음이다. 전문가도 고개를 절레절레. 이승기의 해명에도 이해되지 않았다. 바로 PD수첩에 나왔던 부분이죠. 한남동에 있다라는 엄청나게 초호화 빌라.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기부 등본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등기부 등본은 흔하지 않다. 저는 처음 봤다. 자, 만약에 이분들 채무자가 이승기, 백현 같은 연예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5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50억대의 전세자금이 설정될 만하다. 30억대의 전세자금이 설정될 만하다라는 기존의 시세와는 다르게 100억이 넘는 105억과 160억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과연 대출이 나왔을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된 것 자체가 의문점이다. 기존 채권 최고액이 36억이었는데 연예인 전세 대출로 바뀌며 대출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다. 대출 실행도 서울에 있었던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남 완도에 위치한 수협이었다. 뭐 수협 관계자가 주변 시장을 봤다고 하는데 전라남도 완도에서 서울 한남동에 있는 곳에 시장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지 간에 50억도 안 하는 집
안 샀다라는 시행업체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한 채도 못 팔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하라고 권유할 당시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액수가 몇 배나 올라갔다.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160억짜리라고 나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가원 회장이 한 달에 몇 억씩 하는 이자를 3년 동안 자기가 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가수들이 직접 냈다라고 했고, 감정평가사는 전세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과 유사하다. 전세 가격을 최대한 높여서 전세를 내놓고 이자를 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서 사기를 많이 당한다. 실제로 이승기 씨가 입주한 직후 서울 최고 전세가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래서 100억, 130억 대출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매물을 팔기 위한 미끼로서, 그리고 이승기, 백현의 입지가 실제로 홍보 효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차가원 씨는 MC몽 씨처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승기 100억 전세 논란 착각한 것 같다. 허위 사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PD수첩에게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가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요, 허위 사실에 기반된 내용들이 많다. 이번 방송편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 이승기 씨는요, 차 회장이 우리 부부와 가까이 의지하고 살고 싶다라며 계속하여 전세 권유를 했다. 그래서 그 호소에 급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 얘기한 금액과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전세금을 요구했다. 대출 이자도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 약속했던 대출 이자를 못 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가수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미정산된 부분까지. 자, 하지만 차가운 회장 측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승기의 경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승기 측 변호인에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 다른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전체 자료를 다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다. 참 특이한 발언이죠.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주겠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 아니, 잘못 알게 됐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와 명확한 해명을 해주면서 수정해 달라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데, 그러한 부분은 그냥 오해니까 너네가 알아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MC몽 씨도 사실관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전부 다 거짓이다. 나는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 라이브 폭로 방송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뉴스 기사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보고 있지만 글쎄요. 자신의 이 라이브 방송으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자신의 계정에 라이브 방송을 예고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MC몽 씨가 이 라이브 방송에서 격앙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라이브 방송을 또 한 번 예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MC몽 씨의 그리고 차가원 씨의 전면 부인이 지금 대중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가원 회장은 제가 입을 열면 많이 다친다. 아마 이 엔터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사고를 막다가 일이 다 끝날 거다 매일같이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회사의 적자가 심각해졌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P그룹의 회장 소속이며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고 경력 역시 P그룹 회장, W기업의 대표이사, 사단법인 H 이사장이라고 차가원 씨가 소개가 됩니다. MC몽이라는 사람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분이 회사에 전 투자자가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MC몽 씨의 투자자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회사에 투자자가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분야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의혹 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MC몽은 또 돌연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차가원 회장이 25년 초부터 MC몽의 여성범죄에 관련된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 저희가 생각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MC몽에 대한 불미스러운 보도로 결국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뭐 애인으로서 결별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MC몽은 당시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전부 관두고 그냥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불륜설에 대해 차가원 회장은 사실 MC몽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게 되면서 작은 아버지하고 두 사람이 결탁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렇게까지 될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차가원 회장은 MC몽과 작은 아버지가 차준영 씨를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허위 보도를 퍼뜨렸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스캔들로 인한 오너 리스크로 회사 경영이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MC몽 씨가 차가원 씨와 내가 사귀었었다, 불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작은 아버지와 했다라고 차가원 씨가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PD수첩 요약 감상문은 회사 돈으로 거래처 줄 돈 못 줘가며 MC몽 게임 자금 대주느라 허리가 휘었었던 차가연. 그런 차가연의 알맹이만 뽑아먹고 뒤에서 열심히 다른 여자와 놀아나기 바빴던 MC몽의 치정 막장 드라마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의 전체 보도 내용이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PD수첩 봤는데 어메이징하다. 무섭다. 끝이 궁금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차가원 씨가 어디까지 했냐. 두 사람이 불륜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의혹을 받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21년도 그리고 22년도부터 MC몽이 계속 나에게 돈을 빌려갔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돈을 빌려갔다. 개인으로 줬지 법인 돈을 준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손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가원 씨는 300억이 넘는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반대로 MC몽 씨는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결국 PD수첩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MC몽 씨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MC몽 씨는 저 할 말 없어요. 저 기자회견 열 거예요. MBC는 기억해야 돼요. 제 친구의 빚을 갚아준 8천만 원을 이빨 뽑아준 명분이라며 보도를 낸 게 MBC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발치몽이 됐어요. 또 MBC는 저를 게임쟁이로 만들었고요. 당신들 두고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MBC PD수첩은 악의적인 제보만 믿고 나와 차가원을 파렴치한 번지자로 몰고 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회사 자금을 가지고 무슨 불법 게임을 했냐? 그럼 그거 자금 출처 계좌 다 까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 계좌도 다 까봐라. 무슨 회사 돈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겠냐? 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 빌라가 하룻밤에 3천만 원을 줘야 되는 숙소였고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게임을 했는데 이걸 도대체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심지어 차가원 씨와 MC몽 씨는요 갑자기 촬영을 멈추고 명품관을 갔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가 폭로를 쏟아내기도 했어요. 야 매니저들 다 올라와 이러면 막 샤넬, 에르메스 여러 명품 브랜드에서 우르르 쇼핑백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내가 내 새끼 입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이 내 새끼라고 말한 게 누굴까요? MC몽 씨일까요? 그리고 한남동에다가 고급 빌라를 지었는데 거기에 백현, 이승기, 이무진 등등의 아티스트 가수들이 다 가서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집처럼 포장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불륜을 인정하는 메시지까지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 게임도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보니까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됐느냐? 바로 이 카톡이죠. 저 가원이랑 사귀었습니다. 3년 전 사귀자고 해서 고민 끝에 사귀었습니다. 유부녀지만 이혼한다라는 말에 그리고 너무 챙겨주고 지켜주는 마음이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아티스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이 저 땡땡땡땡 무슨 대표 모두는 다들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 남자답게 게임도 했고 그 게임 차가원과 같이 했고 그 게임 빚 가원이가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여행의 전제는 가원이의 승낙과 그깟 돈 잃어도 마음만 잃지 말라는 마음과 함께였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MC몽 씨가 쓴 말이 맞나요? 맞다라고 한다면 MC몽 씨가 이때까지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귀는 사이다. 나는 회사를 떠난다. 라고 MC몽 씨가 차가원 씨의 작은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고, 공갈치러 온 거다 협박하러. 네 조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네가 막아라. 라고 MC몽 씨가 자신에게 공갈치러 왔다라는 겁니다. 왜 차가원 씨가 MC몽 씨를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했을까요? 차가원 씨의 조카면, 차가원 씨 작은아버지면은 조카가 차가원 씨 말하는 게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그리고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헤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던 저격에 반박을 하며 해외 원정 게임을 갈 정도이고 결정적 자료까지 우리는 입수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MBC 방송사와 PD 그리고 PD 수첩에 대한 비판을 날서게 했었던 MC몽 씨인데, 자,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다. 이미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일날 방송이 확정되어져 있었고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편이 방영된다라고 대대적으로 뭐 홍보성 기사와 관련 자료 기사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빗발 쳐버린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까? 우선 이번 내용에 대해서 MC몽이 프로듀싱을 하고 또 차가원 회장이 재력가로서 투자를 했었던 엔터계의 신흥업체, 신흥 소속사 100 레이블이 정상급 아티스트들마저 줄줄이 소속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었고, 제작진은 K-팝 신화의 가면 뒤에 숨겨진 회장님의 차가운 회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 비밀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예고편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고요. 그 내용에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MC몽과 차가원, VVIP 게임룸을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PD수첩 예고편에 나온 장면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이렇게 게임을 하러 입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댓글에 보면, 댓글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경업체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이 MC몽에게 몇백억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라. 두 사람이 나란히 가는 모습이 보여져 있죠. 그러면서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피해 액수만 100억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1150억을 선투자받은 회사가 피해 금액을 100억을 발생시켰다라는 건 1150억 중에 1050억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그 돈이 다 탕진되고 마이너스가 100억이 났거나 뭐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틱톡 라이브 방송 이후에 이 소속사의 전 직원이라는 이들이 SNS를 통해 월급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까지 전부 다 밀렸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가원 회장은 PD수첩 카메라 앞에 앉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입을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원 회장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입을 열면 아마 이 엔터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차가원 씨는 불미스러운 지출이 없었다.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해석하면 뭔지 아십니까? PD수첩은요, 내부자가 당신 회계장부가 이상하다라며 이야기를 하는 증거를 우리가 입수를 했어. 근데 차가원 씨는 회사 자금에 불미스러운 지출은 단 하나도 없었다. 주장이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심지어 이 형태는요, MC